과연 정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또 숨어 있었는지, 뭐가 진실이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동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삼국지 연의에서 동탁의 최후, 동탁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했느냐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정사에서는, 진짜 정사에서는 어떻게 해서 동탁이 최후를 맞이했는지 정사편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의에서의 동탁의 최후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장안으로 천도 이후에 반동탁 연합군이 이제 와해되고 장안으로 천도가 지금 되어 있죠. 근데 이 상황에서 동탁이 만행을 많이 저지르고 하는 와중에 사도 왕윤이 하도 탄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양녀인 초선이 왜 이렇게 슬퍼하시느냐 라고 해서 내가 뭔가 도울 일이 없느냐 라고 했더니 왕윤이 이제 연안계를 펼치죠. 연안계를 펼쳐서 초선 보고 여포와 동탁의 사랑을 다 얻어라, 그런 후에 도모를 해보자 라고 해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성공을 하게 되어서 이제 여포가 직접, 양아들인 여포가 동탁을 찔러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초선과 여포의 사랑.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초선이 어떤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전편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선이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궁금하시면 여기를 눌러서 다시 한번 보기를 하신다면은, 초선이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내용인데, 과연 정사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다르고 또 어떤 내용이 또 숨어 있었는지, 뭐가 진실이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사도 연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데 핵심 포인트들이 좀 다른 것들이 있어요. 정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탁이 장안으로 천도를 합니다. 천도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동탁이 정말 아나무인으로 생활을 해요. 본인 자체가 거의 황제급, 황제보다 더 위에 있는 급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미호성을 또 건설을 해서 거기에서 30년이 넘게 먹을 수 있는 식량과 또 병사들, 온갖 보물들, 금은보화, 비단, 이런 것들을 산더미처럼 축적을 해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역시 동탁을 없애는 거에서 최고의 공을 세운 사람이 있어요. 역시 누구냐? 초선의 양아버지로 나오는 사도 왕윤이죠. 왕윤은 사도라는 직책이죠. 사도라는 것은 이제 삼공이에요. 삼공이 뭔지, 4세 삼공의 주인공이 누구죠? 4세 삼공의 주인공이 누구야? 원소. 그래. 원씨 가문이 4세 삼공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왕윤도 지금 사도라는 것은 삼공의 위치입니다. 삼공의 위치. 삼공이라는 거는 승상, 태위, 사도. 요거를 이제 삼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도 왕윤, 이 왕윤이라는 이 사람도 이제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왕윤이 주도를 해서 정사에서도 역시 동탁을 죽이는 거에 가장 큰 공을 세우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게, 과연 진짜 초선이 활약을 해가지고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느냐, 초선과 왕윤이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엄청난 반전이 있죠. 초선이라는 인물은 가공한 인물입니다.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삼국지 연의상에서 뭐 초선이 이뻐가지고 사도 왕윤의 뭐 양여고 뭐 이런 것들이 삼국지 연의 나간중이 지어가지고 만든 거야. 가상의 인물인 거죠. 그렇다면은 굉장히 또 의문점들이 드실 거예요. 이 초선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예, 시청을 하신 분들은 초선은 중국 4대 민요 아니야? 4대 민요인데 가공한 인물이라고?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예,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지? 이게 그럼 다 4대 민요가 다 가짜야? 다 가공한 인물이야?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초선이 그냥 뭐 가공한 만들어낸 인물이잖아, 없잖아 그런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장동민 삼국지 이번 편 정사편을, 동탁의 최후 이제 정사편을 보고 나면은 아,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어 라고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단 초선이라는 인물은, 가공한 인물은 확실합니다. 이제 그 나관중이 지어서 만든 거야. 그러면은 느닷없이 그럼 초선이라는 사람이 아예 없는 사람인 거야? 아예 없어?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있는 사람이에요. 이 초선이라는 어원을 잘, 그 이름, 초선이라는 이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초선이라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초선이어가지고 성이 초씨고 이 이름이 선, 그래서 초선이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고 이 당시에 관직의 이름이 있습니다. 관직, 뭐 사도나 뭐 승상 뭐 이런 것처럼 관직이 있어서, 관직, 어떤 관직이 있었냐면은 초선관이라는 관직이 있었어요. 초선관이라는 관직이 있었는데, 이 관직은 뭐냐? 이 관이라고 하면은 뭐 같아? 관이라고 하면은 사람 죽었을 때 넣는 관? 그 관 아니고, 예전에 이 관모라 그러죠? 관모.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자 쓰는 거 있잖아. 몰라? 왕이랑 이런 사람들이 여기 쓰는 거, 그런 거 이제 관모라고 하는데, 이 관모가 이 당시에 굉장히 이쁘고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 뭐 말로는 단비 있죠, 단비. 그 동물 있어요. 단비의 꼬리랑 뭐 휘황찬란하게 뭐 장식하고 막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고 막 뭐 이렇게 뭐, 그리고 뭐 매미의 날개 있죠, 날개. 그거 번쩍번쩍 하잖아. 그런 걸로 뭐 장식하고 뭐 이런 관모가 있습니다. 근데 관모를 아무나 쓰는 게 아니야.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좀 높은 관직. 예를 들어 황제나 무슨 뭐 삼공에 있는 사람들이나 무슨 뭐 왕이나 뭐 대사마 뭐 이런 사람들이 쓰는 관모가 있습니다. 이 관모를 관리해주는 직책이 따로 있었어. 그것만 관리하는 직책인 거야. 그러니까 뭐 연대장 뭐 당번병, 뭐 사단장 당번병 뭐 이런 거 있잖아. 전투화 닦아주고 뭐 관리해주고 뭐 이거 의관 뭐 챙겨주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관모만 관리를 하는 여자 시녀가 있었어요. 여자 시녀. 이제 그 사람이 초선관이라는 이제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근데 당연히 이때 이제 동탁도 초선관이 있었죠. 초선관이 있었는데, 이 동탁의 초선관과 여포가 바람이 난 거야. 둘이 짝짝꿍이 맞아가지고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는데, 정사에 의하면 이 동탁의 여포한테 수국을 던졌다. 수국이라는 건 창이거든요. 수국을 던졌다. 사소한 일 때문에 수국을 던졌다라고 이 정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소한 일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거다라는 거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연희에서도 이 동탁이 여포한테 방천하극을 던지잖아. 언제 던졌어요? 다리에서 바람 피는 거. 초선이 이제 연못에 이제 빠지려고 그랬더니 이제 여포가 너 왜 그러냐 하고 이제 뭐 껴안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동탁이 이제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저 자식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해가지고
이 여포의 방천하극을 저기 던졌잖아. 여포한테 동탁이 던졌는데 그 일이 실제로도 정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 초선이를 껴안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초선은 가공의 인물이니까 아니고 사소한 일 때문에 이 동탁이 화가 나가지고 여포한테 수국을 던졌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추측컨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양아버지고 또 여포가 최고의 장수이고 여포가 없으면은 자기의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동탁도 그래. 여포를 굉장히 이뻐라하고 얼마나 이뻐하면 양아들까지 사먹겠어. 근데 사소한 일 때문에 뒤지라고 창을 던졌어. 뒤지라고 창을. 그러면은 과연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사소한 일 때문에 이 양아버지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뒤지라고 창을 던지는 일은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뭐가 있겠어? 여자? 근데 여자도 있겠지. 만약에 너는 아버지가 너한테 창을 던졌어. 예를 들자면 무슨 일을 벌이면은 창을 던지겠냐? 집을 팔아먹었을 때? 집을 팔아먹었을 때. 그치. 그 정도면은 창 던져야지. 이제 보통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 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들내미가 몰래 집 문서를 갖고 와가지고 대출을 뭐 양껏 땡겨 써가지고 그걸로 무슨 사업을 했는데 망해먹었다거나 아버지 몰래 했다거나 아니면 진짜 그런 걸 거 아니야.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가보를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를 팔아먹었다거나 아니면 진짜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 여자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어. 그럴 때도 또 그럴 수 있지. 그런 것들을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정말 정사의 내부에 기록이 되지 않고 어떤 일 때문에 이 창을 던졌다라는 게 기록이 되지 않고 그냥 사소한 일이라고 나온 거는 나라의 큰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디를 가서 치라고 했는데 정리를 하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제가 오늘 왜 가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 나란 일이 아닌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나란 일이었으면은 이런 거에 동탁의 명을 거슬러서 동탁이 화가 나서 여포에게 창을 던졌다 이렇게 했을 텐데 나란 일에 관계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추측으로는. 그렇다 보면은 뭐가 있을 수 있느냐? 얘기한 대로 여자 문제. 그 당시에 무슨 집안을 팔아먹고 집문서를 갖고 이런 걸로는 이 동탁이 흔들릴 정도 재력이 아니야. 어차피 세상이 다 지 건데 뭘 돈 문제 이런 걸로는 흔들릴 게 아닙니다. 흔들릴 게 아닌데 아무래도 여자 문제인 것 같아요. 여자 문제. 그래서 실제로 정사에서도 무슨 내용이 있으냐면은 이 동탁의 시녀와 바람이 났다라고 해요. 여포가. 동탁의 시녀와 바람이 난 상태임을 다 알아요. 다 알아. 거기 정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 정도면 동탁이도 알았겠지. 알았으니까 어떻게 네가 감히 내 여자를 건들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 던졌을 수 있죠. 그래서 초선관 자기 시녀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관물을 관리하는 초선관의 직책을 가진 여자와 바람이 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 관물을 관리하는 여자들이 굉장히 미녀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초선관을 관리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초선이 아니라 그 직책이 초선관이어가지고 이름이 초선으로 그냥 여포와 바람이 난 여자가 초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정사에서도 나와 있듯이 동탁이 여포에게 이 창을 던졌어. 근데 여포가 그렇게 맞은 게 아니고 피했죠. 삭 땡 했지. 피했어요. 피해가지고
어쨌건 뭐 잘못했습니다라고 했어. 여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도 좀 빈정상하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뒤지라고 양아들인데 창을 던질 수가 있어. 그게 만약에 실제 동탁의 아내였다, 뭐 첩이었다라고 하면은 여포가 뭐 죽어 마땅할 수 있어요. 죽어 마땅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시녀거든. 시녀고 그냥 뭐 시녀 진짜 동탁한테 붙은 시녀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 천지 빽깔이 그냥 널렸어요. 근데 그 시녀 중에 한 명하고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젊은 혈기에 눈이 맞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 너무 하신다. 어떻게 그냥 뭐 이거 갖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여포는 보디가드야. 집안에 보디가드고 이 초선은 그냥 뭐 거의 또 그냥 이 의관 이게 해주고 하는 하녀 같은.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데도 또 그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영화 같은 데도 그런 거 왜 그랬냐?